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유철한 위원장님 되게 근데 좀 부끄럽긴 하죠. 우리가 오늘 이런 대화하는 게 대한민국 영부인이 어쨌든 뭐 100을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국민들 보는데 이야기하고 있고 권익 위원장님은 나 잘 모르겠는데 부위원장이 한 거 여기 해갖고 판단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자료 보자고 하면 판단에 대한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논리 구성은 완성돼 있어요. 오늘 제가 오늘 쭉 하는 거 말씀 다 들었더니 논리는 몇 개 딱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논리인데 그냥 한 발 떨어져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부인이 이 명품백을 받는 영상을 봤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아무런 청탁금지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권익위원장님 계시고 저는 앞으로도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할 사람인데요. 이 정권이 바뀌고 또 우리가 그 자료를 볼 때가 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누가 권익위원장이었고 부위원장이었고 또 우리가 오늘 속기록에 남긴 말들이 어떤 말들로 점철되어 있는지 국민들이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를 반드시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 논리로 국민의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저는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정무위원입니다. 누가 저한테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주면 이건 잘못이죠? 예. 그렇죠. 제 아내가 받으면 괜찮습니까? 이건 물론 당연히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상임이나 지역구라 상관없다면요. 예,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호의적인 선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 정도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와이프들이 다 받아도 되는 거죠. 아니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그렇게 그런 관계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국회의원만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저기 뒤에 계신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부인들이나 남편분들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가 판단되면 받아도 되는 거죠.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 드렸는데 답변하십시오. 예. 받아도 되는 거죠?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그런 것은 김건희 여사가 바람직 않다. 이거는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저 뒤에 분들만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겁니까? 예, 답변 드리기가 참 또 애매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뒤에 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영부인은 받으셔도 됩니까? 예,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가 구체적인 겁니까? 이거 되게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상식 아닙니까? 판사님 출신이신데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그 소신 정도는 믿어볼 거 아닙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 남편이나 사모님들이 받으시는 것 문제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닙니까?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겁니까?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는 없다는 취지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상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은 300만 원 정도는 받아도 괜찮은 거죠? 네. 현행법상에는 어쨌든 처벌, 제재 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똑같은 이야기를 돌려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딱 이렇습니다. 청탁금지법상에 공무원의 배우자는 300만 원 정도는 아무런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면 받아도 됩니까?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권익위원장이잖아요.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서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만 말씀드리는 그래서 것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법에는 괜찮다라는 거를 묻잖아요, 제가.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받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받아도 좋다, 괜찮다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처벌 조항이 없지만 받으면 안 될 거를 받은 거네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처벌 조항이 말 없다는 그렇게 돌린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만 말하면 움찔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간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부인이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아도 됩니다 라고 말 못하고
김건희 여사 물어보면 제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권익위원장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청년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느냐고 판단하는 게 오늘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오전에 장관님 국내 민족 독립 기념관 관련돼서 예산안 일체랑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하신 말씀이 연초부터 계속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 내용이나 보고 내용, 또 보고 일시, 보고자, 참석자 이런 걸 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왔는 줄 아세요? 이렇게 왔는데요. 2줄. 이건 보고한 게 없는 거예요. 위증하신 겁니다. 분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연초부터 내년에 80년 광복을 위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내 민족 독립운동 기념관이 건립이 결정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의 내용과 자료 일체를 내라고 했고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내시면 이건 위증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위증하신 걸로 저는 양당 간사하고 위원장에게 강정희 장관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해 줄 걸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저희가 논의를 했고 보고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 자료를 아까 한창민 의원도 2장뿐이 안 됐다 그랬고 아니에요. 회의하고 보고한 자료를 내시라고요. 말로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제 생각에 해당되는 실장님 관련해 가지고 자료에 대한 거 자, 자료 설명을 관계는 드리시길 우리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체크하시고 또 종합 감사가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자료가 네. 준비돼서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고엽제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6만 3천 명의 고엽제 후유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후유증까지 생각하면 4만 8천 명 정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이거 표에 나오는데요. 후유증 현황이 매년 1,000,000명씩 나오는데요. 신체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왜 10,000,000씩 나올까요? 지금 질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년 10,000,000씩 나오는 건 건강할 적에는 몰랐을 때 질병이 나이 먹으면서 나타나는 경우에 계속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는 나는 아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오는 겁니다. 신체 검사 받으러. 아, 내가 혹시 후유증인가? 이러고 오는 겁니다. 이 후손 대한민국에서 고엽제 피해자가 고엽제 후손으로 인정받는 피해 후손으로 인정받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지금 그렇게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2세대 규모는 2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10명 정도 인정합니다. 근데 10만 명이 넘는 고엽제 피해자 중에서 왜 대한민국의 후손은 200명밖에 영향을 안 갔을까요? 아니면 우리 보훈부가 까다롭게 하고 있을까요? 10만 명이 넘는데 그게 왜 그렇게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까다롭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는 어떠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어떤 인정 네, 그거 사례 이따가 같은 말씀드릴게요. 그 답변 주신 게 있는데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지적을 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암에 가장 민감한 거 아닙니까? 다이옥신이. 나중에 이제 뭐 미국 이야기하고 베트남 이야기 하실 때는 장관이 그런 보고를 지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왜 10만 명이나 있는데 2세가 200명밖에 없냐고요. 그거는 3세 이야기예요, 지금. 장관 뒤에서 페이퍼 주시는 분들이, 국장들이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우리가 그걸 너무 까다롭게 해요. 그냥 까다롭게 한다는 게 사실관계입니다. 제가 의원실로 제보온 A씨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걸리더라도. 샴 쌍둥이로 태어나서 국내 최초의 분리수를 받고 태어나자마자 암 수술을 하고 말초신경병까지 진단받은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아이도 20대인데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베트남전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거고 또 자기가 선천적 기형을 아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암 진단받고 돌아가신 다음에 고엽제 인정을 받으세요. 아버지는. 근데 이 자제분이 이제 그런 사람인데 자기 기형도 있고 아버지가 베트남에 참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병원에 진단서 이런 것들을 계속 냅니다. 거기서도 나옵니다. 병명이. 그런데 결국은 이 A씨는 자격을
등록할 법적 자격이 생겼는데 결국은 이 A씨는 해당 없음으로 결정났습니다. 이 사람의 손자는 물론이고요. 이분이 2년 동안 기다리고 지금 또 기다려야 됩니다. 장관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 또 후유의증 1세대 2세대 혹시 연도별로 판정 신청 규모나 대기 기간에 대해서 우리 보험부는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예?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보험부 뒤에서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신 분. 장관님 없어요. 알고 계신 분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의료국장님 없어요? 없어요, 장관님. 저희가 확인하고 질의 드리는 건데요. 없어요, 장관님. 이게 우리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판정 신청 규모도 모르고 대기 기간도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200명밖에 안 되죠. 언제 내가 이렇게 해서 탈락되면 언제 될지 모르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보험부라고요. 왜 아까 장관님이 되게 성토하듯이 열심히 한다 직원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태입니다. 판정 신청 과정에 대해서 대상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정비하고 저희 의원실로 종감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파악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3세대 이야기예요. 네. 3세대 해달라 이랬더니 내가 정말 이거 보고 기가 차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부에서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3세대에 대한 역학조사 계획이 있냐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미국에서 인정한 사례 없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어떻게 미국이 안 하면 우리나라는 계획도 안 세워야 됩니까? 베트남에서는 3세를 지원해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남자만 파견했으니까 상관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답변서입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장관님. 1분 말씀. 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게 정말 슬프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고엽제에 관련돼서 판정 신청 규모도 모르고 대기 기간도 모르고 그리고 답변이라는 건 미국이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한다. 저는 이거는 장관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향후 이 건에 대해서 저희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만 하지 마시고요. 네. 종감전까지 보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관님한테 아까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독립유공자라서 거의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정부 주도로 독립유공자 발굴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독립운동가가 18,10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독립기념관장은 새로운 독립운동가들도 발굴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국내 민족 독립기념관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훈장에 받지 못한 사람들이 40%입니다. 그분들은 장관님이 가족들과 같이 고생했지만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홍보합니다. 홍보. 그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후손 찾기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9개의 전문 인력이 있는데요. 7명 있습니다. 27건 발견했는데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0만 원입니다. 독립기념관장이 연구로 수의 계약한 건 2억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찾는데 600만 원 국외에서 전문 인력 고용해서 쓰고 있는 돈이고 이게 정말 부끄러운 보훈부의 현재 모습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향후에 어떠한 실용적인 방법이 있는지 종감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